출퇴근 왕복 6시간 불인일을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7년생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 2년 2개월 된 사회초년생이죠. 요즘 귀에 질리도록 들리는 소리가 자취아내입니다. 회사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후 남양주부터 용인까지 왕복 6시간 출퇴근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너무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회사 셔틀이 다니는 잠실을 알아봤는데 월세도 너무 비싸고 기본 100만 원씩 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 낼 거면 열심히 대기업 들어온 보람이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강행했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3년 안에 1억 모아서 전세로 독립하자. 더 빨리 1억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부터 봤습니다. 하지만 1억은 어렵지만 10억은 쉽다는 영상, 1억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영상들을 보면 그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두기엔 아까워지는 거 있죠. 대박날 기회비용을 제 손으로 날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팀회식을 하게 된 어느 날 부동산 잘 아시는 선배가 집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 흘려 말씀하신 게 귀에 꽂힌 겁니다.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나? 서울에 너무 살고 싶었던 저는 알아보니 서울 끝자락, 그것도 대출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 30평도 20평도 아니고 10평대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알아봤었는데요. 다행히 내 집 마련반 강의 듣고 한숨 돌렸습니다. 바로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쭉 리스트업 했는데 모두가 1억만 모으래서 이 악물고 보냈던 시기가 허망할 만큼 1억은 너무나 작은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버티기 힘든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신입기간도 벗어나고 업무량도 많아졌거든요. 첫 번째, 집을 매매한다. 회사와 멀어 출퇴근 시간이 똑겠고 대출까지 활용해야 되는 법. 두 번째는 전세나 월세로 산다.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올해 말쯤 되면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래조래 생각이 바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도와주세요. 이분의 가계부를 보면은 주식과 현금을 합해서 기타 자산까지 합해서 8,3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급여는 310만 원 월에. 성과급이 연에 한 2,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연소득은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시니까 20대 후반 나이에도 좀 소득이 많은 편이시죠. 그리고 생활비 46만 원, 통신 인터넷비 4만 원. 크게 나가는 금액이 많진 않은데 이 기타 금액 72만 원이 궁금합니다. 기타 금액이라고 표현한 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아닐까? 한번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월 저축이 한 340만 원 정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특히 역세권에 살고 싶어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노도강, 경기도 소형평 아파트를 4억 대출 껴서 사는 건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요? 성과급도 일정한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1억 모아서 서울 아파트 바라는 건 욕심인가요? 저는 출퇴근 시간만 줄어든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차라리 전월세로 살면서 돈을 더 모아볼까요? 상황을 정리하면은 남양주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 시간이 이제 하루에 6시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28살 여성분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시고요. 그 연봉이 한 6,500만 원 정도, 그래서 월에 지출이 190만 원 정도, 그래서 월에 저축을 한 3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초년생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꼬맹입니다. 지금 왕복으로 6시간 정도 출퇴근을 하시면서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힘듭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전월세를 내가 지금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고요. 종잣돈 1억이 있는데 무주택자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영상이 해답지처럼 알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월세를 사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낸 돈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집이 결국에는 그 비용을 낸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집에 거주하면서 살면서도 그 집의 원리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 나한테 다시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리금이 조금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집에다가 돈을 넣는 방향이라면 내 집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죠. 그런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고민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떤 부동산 살지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제가 모은 1억에다가 아무리 대출 많아봤자 한 3, 4억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4억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선택지가 좁아지고 소형 평수로 가게 되고 지하 주차장도 없고 막 그런 상태의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2만 원을 내면서 소형 평수가 오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강하게 들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월세가 집주인한테 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적게 좀 하면은 원리금을 내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기는 하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종잣돈 1억으로 3억 정도 대출을 끌었을 때 내 집 마련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종잣돈 1억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이 4억대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둘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종잣돈 1억으로. 그것도 물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출퇴근 6시간을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나가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1억을 가지고 전세를 껴서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거기에 뭐 대출 5천, 1억은 더 받아야지 이제 제가 좀 봤던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대출금에 제가 뭐 또 독립하고 싶으면 월세금에 또 그렇게 되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돈이 많이 나가서 뭐 무슨 상황을 골라도 이렇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지금 꼬맹님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좀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쪽이 더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출퇴근 왕복 6시간의 고통이 너무 꼬맹님한테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내 집이 좀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집 마련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아까 알아보니까 3억 정도의 대출을 끌 수 있더라. 스스로 3억 정도의 대출은 좀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성과급을 뺀 제 월급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당을 하고 싶거든요. 3억을 끌게 되면은 한 160, 170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월 지출에서 살짝 오버가 되니까 그런 게 또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요. 3억 정도 대출 끄시면 한 150, 140 정도 원리금이 나갈 것 같아요. 가계부를 보니까 이 기타 금액에 72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웃으시네요. 네, 그 기타 금액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행 다니는 돈입니다. 아, 72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연간 얼마 썼나를 평균 내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적었습니다. 72만 원. 아, 네, 그럼 연간 한 800만 원 이상씩 여행에 쓰시는 거네요? 네, 그러시군요. 이 금액만 줄여도 150만 원 원리금 했었을 때 1년 하면 1,800만 원이고 1,8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까면은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득에서 감당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공감을 가고, 저도 제가 옛날에 포천에서 그 서울로 출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왕복 6시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려면은 포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노원구 쪽으로 들어와서 노원구에서 다시 서울 중심으로 올라니까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 인생 최대로 소비를 많이 했던 때예요. 꼬맹님보다 더 많이 샀을지도 몰라요. 저는 화장품이나 막 한 통에 막 비싼 거 막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막 샀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날에 저도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썼었어요. 20대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니까는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으신 거 너무 인정하고 저 공감도 가는데, 이 여행 가는 거 좀 줄이고 내 집 마련하는 쪽으로 가면 좀 더 그게 꼬맹님한테는 출퇴근 왕복 시간 줄이면서도 자산을 가져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긴 해요. 왜냐면 직장과 30-40분 거리라는 거는 서울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서울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제일 큰 고민이었던 거는 4억을
집을 가지고 경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매매해도 괜찮은 네. 건가가 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서울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은 저도 너무 공감이 가고 꼬맹님이 결국에는 서울에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시작점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결국에는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나이와 어떤 연봉이나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디님이 지금 서울 경기 안에서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종잣돈 1억으로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지역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종잣돈 1억과 4억 대출 금액을 합하면 이제 예산이 5억이에요. 4억 대출을 하시면은 그 원리금이 이제 월에 19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지금 월 저축이 340만 원 정도니까 월에 190만 원이 원리금이 나가도 여전히 150만 원은 저축을 하는 상황이에요. 전혀 영끌이 아닌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왔고요. 지금 꼬맹님의 직장이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집 중에 예산 5억대로 할 수 있는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대를 5억 미만으로 설정을 합니다. 5억대로 할 수 있는 집이 꽤 많이 나와요. 용인은 크게 빨간색이 지나가는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가는 그 용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풍덕천이라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그 노란색 지하철 라인, 이게 분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차이는 두 라인 모두 강남을 가긴 하는데요. 신분당선은 강남역을 한 번에 갈 수 있고 노란색 분당선은 강남역을 한 번엔 가진 못하지만 그 선릉역에서 환승해서 2호선 환승해서 강남역에 갈 수 있거든요. 강남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으면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래서 강남에 빨리 갈 수 있는 집 중에 그 신분당선과 분당선 라인이 그 용인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노란색 라인인 분당선보다는 빨간색 라인인 신분당선 라인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업들 한번 살펴보니까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 옆에 뭐 용인 수지 우성 그린빌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아파트가 나오는데 일단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네이버 부동산의 낮은 가격 순으로 설정을 하면은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매매로만 클릭을 하면은 매도자가 광고를 낸 금액 중에 낮은 금액부터 나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4층 이상 물건부터 보시면 좋아요. 동일 매물 묶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매물이 이제 한 곳에 묶입니다. 하나씩 위에서부터 볼게요. 1층이 4억 3천, 똑같은 1층인데 4억 3,500. 네, 쭉 가다가 계속 1층이에요. 1층, 2층, 1층, 근데 14층. 14층이 또 탑층이에요. 탑층도 괜찮긴 한데 또 비슷한 가격 중에 좀 중층 가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 내리다가 4층이 4억 6,500이 있고 10층이 4억 7천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전세 안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로는 당장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5층에 4억 7천 물건이 전세 안고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저층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중에 좀 괜찮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한번 킵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선 라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분당선 라인 중에 5억 미만인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단지가 있겠죠. 여기서 도담마을 아이파크라는 단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서 매매만 소팅을 하면은 동화 상믹 풍림 아파트, 그리고 지금 보는 도담마을 아이파크 아파트도 둘 다 20평대로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용 5구 기준이죠. 가장 낮은 가격부터 한 반씩 내려가다 보면은 13층이 4억 8천인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신분당선 라인의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는 4억 7천이고 분당선 라인의
도담마을 아이파크는 4억 8천이다. 중층이. 둘 다 구축 아파트이다. 혹시 꼬맹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신분당선이 강남 가기 용이하니까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선택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지는 내 집 마련으로 유망한 단지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신분당선 라인과 분당선 라인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신분당선 라인을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 이유를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를 들어가서 방금 본 단지를 보겠습니다. 비교 탭을 누릅니다. 방금 처음에 봤던 동아 삼익 풍림 아파트를 클릭을 합니다. 24평을 클릭하고 추가를 누르시고요. 두 번째 봤던 아파트인 도담마을 아이파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담마을 아파트 클릭하고 23평 이거 A타입도 있고 B타입도 있어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 동아 삼익 풍림 아파트, 파란색 검은색은 분당선 라인에 있는 죽전의 도담마을 아이파크입니다. 이때 과거에는 가격이 비슷하게 갔는데 서울 수도권 대세 상승장에서 동아 삼익 풍림 아파트가 죽전에 있는 도담마을 아이파크보다 약 1억 이상 높게 갔어요. 가치가 조금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꼬막님이 선택하신 대로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근데 하락장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같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던 동아 삼익 풍림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의 자산 가치가 더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좋은 자산,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꼬맹님의 실거주 만족도인 거죠. 지금까지 들었을 때 꼬맹님은 어떠셨어요? 1억에다가 이제 4억 보태가지고 5억 내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네.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을 살까가 가장 고민이었던 거고, 그래서 봐야 될 게 강남의 근접성도 있지만 뭐 역세권이냐 아니면은 교육에 괜찮은 곳이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제 예산에서 들어왔던 게 결국에는 10평, 14평 이런 초반대의 아파트였고 고민인 지점은 그래서 사실 동아삼익 풍립 같은 경우도 이제 역이랑 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제 어디가 좋을지, 임장도 한번 그 평촌이랑 번개 쪽으로 다녀왔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은 진짜 주차난이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고 언덕이 엄청 높았었던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다 보니까 더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꼬맹님의 내 집 마련 예산도 알고 있고 그 예산으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꼬맹님은. 근데 중요한 거는 꼬맹님의 말씀들을 좀 들어보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아파트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지 그 비중을 선택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세요. 그쵸? 역시 좀 욕심인 거겠죠? 아니요, 욕심은 아니죠. 왜냐면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꼬맹님의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누구나 하시는 생각이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져야 될 생각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꼬맹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점점 예산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꼬맹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내 집 마련 기초반을 들었는데요. 입지가 좋다라는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가까운 그 용인 쪽 지역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쪽도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고요.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강의나 제가 지금 유디님이랑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꼬맹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서울에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꼬맹님은 지금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아파트도 찾아보고 임장도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출퇴근 6시간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솔직히. 평일 내내 6시간 출퇴근하는데 또 주말에 쉬지도 않고 다니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1억을 모아가지고 내 집 살려고 하니까
하니까 또 이래저래 생각들도 많고 혼란스럽고 고민되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얘기해야 될 거는 내가 한 번에 서울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나의 출퇴근 거리를 줄여주면서도 괜찮은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고 그게 적정한 대출선이라면은 충분히 꼬맹님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영통, 기흥, 신갈 이런 데도 봐도 이제 상관이 없는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수지 쪽을 먼저 그쪽이 더 강남이랑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네. 먼저 보십시오. 영통이나 이런 기흥이나 신갈 이런 데 보시기보다 위쪽으로 좀 더 서울로 가까운 쪽으로 역세권인 거기보다 역세권이 아닌 수지가 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랑 가까우면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여기랑만 가깝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꼬맹님이랑 똑같아요. 출퇴근하기에 되게 좋은 땅을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리한 땅인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신갈이나 영통보다는 더 위쪽인 수지 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강남이나 이런 데 가깝기 때문에 그 역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꼬맹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내 집 마련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맹님의 내 집 마련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8살, 27살 때에 노원에 있는 백화점을 너무 많이 들락날락 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었고요. 네. 너무 꼬맹님 대단하시고 그걸로 집 사려고 진짜 고민하시는 것도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가 네. 정말 우리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닌가. 네. 유디님은 네. 28살에 뭐 하셨어요? 매일 술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준코. 술집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네. 28살 때 모임에서 네. 한 번만 더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이거- 28살 때 네. 유디님 뭐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네.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 약간 네. 독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